추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란 종목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를 이제 추세라고 하죠. 그래서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만드는 거예요. 고점과 고점을,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만든다.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평행 채널선은 고점과 고점이 있든 저점과 저점이 있든 그걸 평행하게 생성한 선이다. 그래서 추세 매매란 추세 방향으로만 계속 진입하는 거고요. 역추세 매매란 진행 추세에 되돌림을 먹으려고, 하락할 때 되돌림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를 역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역매매라고 합니다. 추세 작도법, 추세 그리는 법, 꼬리 몸통, 여기에 대한 사실 이제 온라인 상에서 그런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여러분이 뭐 추세선으로만 매매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기본은 뭐다? WB다. 그러니까 추세를 확인하고 WB로 타점 잡으면 되니까 추세선에 엄청나게 뭔가를 뭐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리시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평행채선 그리는 법, 이동평균선과 연결하는 법,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얘가 이제 좀 굉장히 별 3개짜리예요. 사실 별. 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보통 이제 추세선을 그릴 때는 보조지표들을 다 끄는 게 중요합니다. 보조지표들을 다 끄는 게 중요해요. 제가 다 드로잉을 지워볼게요. 보조지표를 이 버튼 누르면 다 지워져요. 지금 추세는 누가 봐도 하방이죠. 네, 유치원생이 와도 하방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하락 추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놔도 될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가 되겠죠. 이제 하방 추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할 때는 여기서 뭐 여기를 잇고, 여기서 여기를 잇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렸던 건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다가 얘를 이탈한 거죠. 얘를 일단 지워볼게요. 이탈했을 때 하방의 시작인가? 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서 하방의 시작인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다 모든 강의가 다 이어집니다. 야 이거 헤드앤숄더 아니야? 할 수 있겠죠. 야 이거 그때 지난주 배운 거잖아, 헤드앤숄더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여기 이 상태에 위치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리플레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추세선 이탈한 거 아니에요? 이때면 추세선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겠어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 이은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추세선을 또 그어볼 수는 있겠죠?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가 이제 넥라인을 확인했다고 가정하고 그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거네요. 그 헤드앤숄더 배운 대로 지금 이렇게 추세선 연결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그거네요, 김직선님. 그래서 목표가를 이렇게 해서 요걸 이탈한 시점부터 이렇게 그리면 이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요때 이탈했으니까 요때부터 이탈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가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안 나왔으면, 여기서 갈 거라고, 여기서부터 갈 거라고 생각해서 안 나왔으면, 여기서 시세를 못 나왔으면 난 목표가 도달 안 하고 죽었겠다, 죽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되돌렸으니까. 그럼 요때 우리는 뭘 켜야 돼요? 이게 제가 그 1주차 때 캔들 교육을 한 이유인데요. 우리는 어디서 팔아야 되냐면,
좀 지난주 강의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입했을 건데 우리 어디서 팔아야 되냐면 이 캔들에서 팔아야 돼요. 왜? 이 캔들에서 왜 팔아야 될까? 네, 그쵸. 네, 자구님. 네, 망치형 캔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럼 얼마에 먹어요? 들어가서 망치형 캔들 에서 확인하고 그냥 종가에서 팔았다고 해볼게요. 얼마예요 이게? 10포인트다. 그러면은 골드 1 하시면 얼마예요? 10포인트면 골드 1 하시면 얼마예요? 네, 1000달러. 100만원 버는 거다.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목표가까지 안 왔는데 내가 끝까지 무지성으로 홀딩하는 게 아니라 요럴 때 추세선 이탈을 했으나 추세선 이탈해서 또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확인해서 들어갔으나 목표가까지 안 올 수 있겠죠. 당연히 트레이딩은 수학 공식이 아니니까 망치형 캔들 확인하고 판다. 여기 밑에서 못 팔아서 좀 아쉽겠죠. 여기까지만 먹었어도 17, 18포인트 정도 됐을 건데 아쉽지만 정리를 한다. 네. 그래서 추세선이랑 이제 이런 거고, 지금 걸 한번 볼게요. 지금 거. 지금 거는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하락 추세를 그려놨는데 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려놨는데 얘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이탈한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매수 관점이죠. 좀 정확하게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석 버튼 누르면 여러분 이게 추세선이 캔들이 알아서 붙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이탈했으니까 이때부터 매수 관점이다. 이때 이게 지표를 켜보는 거예요. 지금 얘는 모르는 상태죠? 얘는 모르는 상태죠. 추세선 이탈해서 나 그냥 매수 잡았어. 무지성. 나 추세선으로만 매매할 거야. 그리고 얘 지금 돌파 WB네. 찍고 올라가네. 오케이. 잡았어. 여기 잡았어요. 추세선 이탈하는 거 보고. 여기서 잡았다고 해볼게요. 중간에 좀 따라 잡았다고 가정해서 요 정도에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서 팔아야 돼요?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얘가 돌파 WB면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얘가 돌파 WB면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 영망치에서 판다. 레드 나인스님이랑 SM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고, 저였으면 여기서 팔아요. 그냥 4포인트 정도 먹는 거죠. 요게 이제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를 제가, 제가 잠깐씩 실전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행선, 이제 추세선 그리는 거 했고, 평행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평행선은 뭐냐면, 여기서, 패러럴 채널, 이게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긋고, 이렇게 저점을 이어본다. 여기서는 지금 뭐 특이한, 눈에 띄는 어떤 상황이 발견되진 않았죠? 상승장이 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얘는 진행형이죠. 얘가 만약에 하단부에 오면, 사실 저는 평행선에서 지지를 받고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확인됐을 테니까 여기까지 고점을 이어서 보면은 요거죠. 보면 얘 이탈했네. 평행선 이탈했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방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시 이제 복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추세나 캔들이나 다른 WB 없이 이걸로만 뭔가 매매하면은 이제 좀 큰일 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습니다. 얘로 뭐 매매하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라 추세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긋고 추세선 이탈했네. 그쵸?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추세선 이탈했죠? 추세선 이탈했어. 매도. 근데 되돌려. 근데 지금 추세선이 어떤 저항의 역할로 작동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얘가 다시 추세선을 복귀하니까 추세선을 이렇게 올라타고 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추세선은 이탈했냐? 추세가 그러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쓰는 겁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를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그 반등을 주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추세선만 갖고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W 켜보는 거예요. W 켜보면 요때 얘 같은 경우 얘 여기가 지금 이탈한 건데 요때가 저기 얼마니? 얼마예요? 0.5죠. 0.5. 제가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이격도 0.5는 추세 지속형의 그 데이터 값입니다. 그러면 얘가 상승 추세인데 이격도 0.5에 지금 와 있네.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뒤에서도 다시 할 겁니다. 어이구. 마이너스 0.5죠. 지금 추세를 얘랑 얘를 이었는데 이 구간에 얘가 왔을 때 차트 세팅 켜보는 거예요. 0.5네? 그럼 얘가 추세선에서 지지받는 추세 지속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안에서 다시 들어와 주네?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매수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또 여기 추세선에 와주는데 도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또 더블비네? 이러면 여기서도 얘 같은 경우에는 0.5보다 못 온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려는 힘이 더 약한 거죠. 이 구간에서는 내려가려는 힘이 더 약한 거죠. 0.5도 안 왔으니까. 그럼 이런 데서도 WB에서 매수 잡아볼 수 있고, 타점 항상 뭐다? WB다. 영망치도 있죠. 캔들 영망치도 있고.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세요? 목요일 골드를 이런 근거로 간 것이라는. 네네.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지금 추세 작도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세선 그리는 거, 그리고 평행 채널 그리는 거. 네. 나스닥은 제가 이따가 나스닥 골드 5일 한번 나스닥 5일 둘 다 한번 볼 시간이 있으면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골드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골드가 여러분이 돈 벌기가 좀 쉬워요. 왜냐면 골드는 제가 종목별 특성을 계속 올린다는 게 못 올리고 있는데, 골드는 뭐예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자산들은 기술적 분석대로 가는 경향이 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평행 채널 이런 것들을 어떤 주식, 스몰캡이나 알트코인 이런 데다 대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슬리피지가 많고. 근데 이런 전통적인 원자재들, 정말 시장 참여자가 월드와이드고 진짜 5만 경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자산들은 기술적 분석이 잘 먹히니까 제가 지수보다 원자재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는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이런 것들을 종목의 특성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건 또 유튜브에 기회가 되면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했고, 평행선을 그림까지 했고, 이동평균선과 연결하는 이게 굉장히 좀 별 3개짜리 중요한 건데, 네, 이동평균선과 연결을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추세선과 평행 채널을 어떻게 연결해 쓸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좀 스스로 사고를 한번 해보세요. 이동평균선과 이거 어떻게 쓸까?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연결해 쓸 수 있을까요? 캔들이 이평선의 지지 저항bar 쓸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추세선 돌파할 때 이평선이요. 네네네네네. 맞아요. 네,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돌파를 보는 거예요. 네, 크로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드로잉 다 지웠고, 제가 이 구간에서 추세선을 그었어요. 여기 저점 연결 딱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었어요. 그었는데 지금 얘가 추세선을 하방 돌파를 하려다가 다시 올렸죠. 그리고 밑에서 놀고 있죠. 추세선 이탈해서. 그리고 또 추세선에서 저항받고 내리죠. 그러니까 추세가 이평선이 원래의 추세, 한번 그어놓은 추세를 만약에 이렇게 하방 돌파한다. 얘는 좀 명확한 비유로 보기 좀 어렵겠네요.
이 구간 한번 그려볼게요. 이평선이 여기가 좀 정확하네요. 지금 얘가 추세선에서 제가 여기를 보고 그은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 있다고 볼게요. 이때 올 때마다 뭐 이격도랑 같이 해서 지지 받을 건지 아닌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거는 이격도랑 추세선을 조합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얘를 보는데 이평이 하방 돌파를 이봉에서 해버렸네. 계속 얘가 유지를 해줬는데 여기서 이평이 하방 돌파했어. 그렇죠? 하방 돌파했죠? 그러면 얘는 이제 하방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22평만 그렇게 쓰나요? 1시간에서 22평은 뭐예요? 1시간에서 22평은 뭘 뜻하나요? 그렇죠. 1시간 캔들 20개를 뜻해. 20시간 거의 하루를 뜻하죠. 네, 하루를 뜻합니다. 네. 그러면 얘가 하루치의 어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될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시간이죠? 얘가 추세선을 20시간의 이동평균이 하방 돌파했어? 그러면 최소 20시간은 하방이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 정도 되겠네. 이게 20개, 20, 1, 2, 3, 4. 여기까지가 24시간이죠? 그러면, 하루 정도는 얘가 하방을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좀 되돌리면서 올라가죠? 저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어떤 기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고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고할 수 있는 요소들. 또 딴 데 한번 볼게요. 상방 돌파하는 거 찾아볼게요. 상방 돌파. 상방 돌파. 이거죠. 우리가 이 날에 있다고 볼게요. 이날. 우리가 이 날에 위치해 있어요. 일단 이때 있다고 볼게요. 어디 있어? 리플레이 어디? 있다. 딱 이 시점. 딱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얘가 지금 제가 여기 있다. 지금 오늘이 2023년 10월 6일 저녁 6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추세선에서 계속 저항 맞고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 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요 시간대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이제 얘가 2평 저항 맞고 내려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매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또 다른 근거 이런 매도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오네요. 역시 그 골드는 기술적 분석대로 갑니다. 망치형 캔들을 영망치형 캔들을 확인하고 추세선에서 영망치형을 확인한 다음에 매도 잡아서 여기서 뭐 다음 봉 C까지 잡았다고 해볼게요. 아예 내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지금 뭐 한 요 정도까지 뭐 그냥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중간 정도. 그래도 한 뭐 10포인트 가량을 먹죠. 요 정도라고 해더라도 요게 10포인트 되거든요.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사실 우리가 끝까지 홀딩한다는 건 다른 근거 없이 어렵죠. 우린 WB 봐야죠. WB 딱 켰어요. 아마 요때쯤은 이게 돌파 캔들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뭐가 불편하냐면 제가 지금 뭐 뒤에서도 제가 이걸 다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가지만 딱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트레이딩이란 거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매도를 끝까지 홀딩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 얘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제가 여기서 매도를 끝까지 홀딩 안 하는 이유, 그냥 여기서 팔아버리는 이유. 저는 사실 여기서 팔아버려요 그냥. 그렇죠. 예, 정답이 많이 나오네요. 두 가지입니다. 그 볼린저의 기울기 그리고 이평의 기울기. 얘네가 안 벌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음봉을 꽂는데 안 벌어지잖아요. 원래 벌어져 줘야 돼요. 하방이 열린다는 건. 제가 맨 뒤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얘네가 벌려야 되는데 안 벌어져. 그러니까 좀 느낌이 쎄한 거죠. 일단 팔아야 돼요. 저런 거는. 그리고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원래 추세선 얘기로. 그래서 일단 팔고 일단 지켜봐.
지금 얘가 바로 다음 봉. 제가 봤을 때 이 시간에는 얘가 무슨 시간이에요? 요 봉의 시간은 뭔가요? 일단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저 22시의 시간에는 안 봐도 그쵸, 미장이 시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미장 시작 전에 포지션 정리해야죠. 그리고 뭐가 있었을까요? 안 봐도 요 정도의, 지금 얘는 20포인트 넘을 텐데 뭐가 있었겠어요? 지표가 있었겠죠. 이거 밑에 뭐 하면은 이게 지표 뭐 있었는지 볼 수 있는데, 이벤트, 이벤트 브레이크 아니라 안 나오네요. 안 봐도 이때는 지표가 있었다. 10월 6일 21시 30분으로 가면은 21시 30분에 지표가 항상 좀 있죠. 그러니까 그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요때 뭐가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이평이 추세선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온 추세선을 며칠인지는 나중에 세보세요. 상방 돌파를 했다. 돌파했죠? 그럼 이때는 사실은 그냥 매수 관점, 무조건 매수 잡으라고는 말 못합니다.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봐야 되니까. 매수 돌파를 했으니까 얘가 계속 매수 가겠구나. 상방은 어디까지 가겠냐? 추세선으로만 제가 얘기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제가 지금 183이고 추세선 부근이 1853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0포인트 정도 되는데 저기까지는 가겠구나. 왜? 이평이 추세선 상방 돌파했으니까 이동평균선과 연결하는 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여기를 찍고 얘가 저항을 받아주죠. 정확하게 얘가 여기를 찍고 저항을 받아요. 얘가 이렇게 한 번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저항에서 팔아줘야 된다. 근데 저항을 한번 돌파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친 듯한 상승이 일어나더라. 돌파하는 것만, 뭐 이동평균선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만 확인하고 잡았어도 20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또 25포인트 정도. 여기까지. 뒤에도 추세선에 대한 내용이 좀 많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8시인데요 1시간 정도 했는데 한 10분간만 쉬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10분에 다시 볼게요. 다시 뵐게요. 네네. 제가 이거 뭐 음악을 좀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제 마이크에다가 안 섞는다고요. 네. 제가 음악을 좀 넣어놨는데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뭐 수십억대 인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뭔가 좀 짜증을 내거나 어떤 뭔가 닥달을 한다면 그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과 못 버는 것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도 못 본다면 굉장히 좀 제가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뭐 어려울 수는 있어요. 내가 원래 해왔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고 그렇게 만들어 봤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비난보다는 조언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여기 매매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뭐 그런 뭐 엄청난 비난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그 수강생 방에서는 좀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로 잘 익히면 평생 어떤 돈 복사를 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그냥 강의만 그냥 결제해놓고 듣지도 않고 매매를 해보지도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도 이런 내용들을 어떤 세상의 어떤 비밀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무시하는 그런 지식이죠. 무시한다기보다는 지나치는.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 그 책 속의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세상에 어떤 새로운 건 없고요.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이 지나치는 지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제가 선물 시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와닿는 거지. 여러분은 대략적인 개념들은 알고 있었거나 들어본 적은 있었을 건데, 아니면 그냥 본 적이라도 있었을 건데, 제가 그거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얘기를 드리니까 여러분이 와닿는 거지. 전혀 이 땅 안에서 전혀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어떤 것에 가중치를 줄 거냐, 중요도를 줄 거냐, 이거는 그게 이제 어떤 경험을 기반한 노하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성별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선물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인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사람, 김직선 팬만 그렇게 벌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특정 정말 적중률이 높은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그때 뭐가 여러분을 나락으로 가거나 살려주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그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 내가 아는데 어떤 방법을 알아서 그걸 돈을 버는데 한번 그걸로 잃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요, 계속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냐 없냐예요. 이거 정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시장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만 벌거나 횡보장에서만 벌거나 하락장에서만 벌거나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왜냐면 전 데이 트레이더고 수익을 내는 데이 트레이더고 또 많은 수익을 내는 데이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이 있냐 없냐가 사실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세상에 방법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있냐, 그리고 나를 다시 바로잡아줄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엄청난 차이인데 보통 없죠. 보통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경제에 왔다가 하더라도 다시 무너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팬들만 선물시장에서 돈을 벌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다른 거보다 방법이 명확하다, 좋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계속 버는 사람이 옆에 존재하냐 안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2교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추세 작도법까지 했고요. 추세를 이제 정확하게 보는 방법. 추세선이 닿을 때는 저게 깨지거나 지지받거나 둘 중 하나겠죠. 깨지거나 지지 저항받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아까처럼 추세선이 깨지면 추세가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기에 2편까지도 크로스가 나와주면 더 강력한 근거 플러스 1이 되겠죠. 근거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조정 또는 전환이 나올 수 있다. 전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환. 보통 죽는 건 전환 때문에 죽습니다. 조정 때문에 죽지 않고. 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횟수부터는 깨지는 거를 생각하세요. 깨지는 걸. 깨지겠구나. 저는 깨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깨진다. 저는 어떤 현실이 유지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뒤바뀔 수도 있겠구나. 마치 선물시장에 있는 우리는 추세가 반전될 수 있겠구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추세 추종 매매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저는 추세 추종자들이 죽을 수 있는 자리만 찾아다녀요, 사실. 추세 추종자들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죽을 수 있는 자리만 찾아다닌다. 왜냐면 추세 추종자가 죽는 자리는요, 이익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자리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거래를 해봤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거래를 안 했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2평 매매를 추세 추종 매매라고 하죠. 추세선 타고 매매하는 것도 추세 추종 매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는 자리가 수익 실현이 빨라진다. 추세 추종자들이 죽는 자리가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길게 홀딩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빨라진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홀딩을 짧게 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매물대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항 영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자리가 저한테는 돈을 버는 자리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추세에 따른 실전 진입 구간. 추세선과 이제 캔들, 지지 돌파, WB가 겹치는 구간이 이제 진입 타점이다. 진입 타점.
이건 아까 했죠? 추세선과 캔들, 망치형 캔들, 영망치형 캔들 이런 캔들 나왔을 때 WB와 또 겹치면 엄청난 진입 타점이 된다. 아까 추세선에서 WB 있고 캔들, 망치형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추세와 함께 보는 헤드앤숄더 확인했고 더블탑만 한번 볼게요. 더블탑. 추세와 함께하는 더블탑 반대로 하면 쌍바닥이 되겠죠? 얘가 아까 전에 여기 돌파했는데 더블 바텀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더블 바텀이 이렇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뭐 여기 더블 바텀이라 할 수도 있고 여기 더블 바텀이라 할 수 있겠죠? 얘가 크로스가 나왔는데 이평도 나오고 추세선도 돌파를 했는데 더블 바텀이 앞에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또 이격도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상단에서 한번 볼게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죠. 그럼 상승 추세로 패러럴 채널로 그리겠습니다. 상승 추세로 얘가 좀 짧으니까 여기서도 볼게요. 조금 안 맞긴 한데 여기서부터 봐야겠네요. 네, 여기죠? 이봉일 우린 요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봉을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니까 여긴데 얘가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지지받고 또 오를 수도 있겠네. 그쵸? 이때는 뭐 봐야 돼요? 여기서는 뭐 봐야 돼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M 패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탑. 얘는 사실 여기서 M 패턴을 확인할 수 없어요. M 패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죽어요. 이런 데서 많이 죽습니다. 진입해서 잡고. 근데 요 시간대를 한번 볼까요? 시간대. 새벽 2시죠? 새벽 2시죠? 2시 뭐 3시 넘어갈 때인데 저때 사실 안 봐도 지표 발표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누가 뭐 달러 주머니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격도만 볼게요. 그래서 지표 발표 전에는 매매를 하지 말고 이격도에서 더블탑 혹은 캔들에서 더블탑 출현하면 그때부터는 그 추세가 굉장히 과열권이다 혹은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겠구나를 생각한다. 이게 굉장히 여기는 헤드앤숄더 구간이죠. 아이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헤드앤숄더 구간이죠. 요건데 이렇게 추세선이 랭라인 깨지고 목표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된 거를 복사해서 깨진 게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대 이게 몇 시야? 16시네요. 유로장에서 깨졌네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 그냥 홀딩할 수가 있어요. 유로장에서 깨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표 발표가 많은 지레바 타임 때다. 얘도 지금 굉장히 이게 무섭죠? 뭐가 무섭냐? 뚫었다가 잡았는데 이 새끼 되돌려. 그건 두렵죠, 사실. 근데 어떤 저항이 있어요? 어떤 저항? 추세선 저항을 받고 있으면서 또 이런 그 목표가 설정한 이 박스 구간대의 저항을 또 받고 내려와 주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요, 사실. 근데 여기서 또 어떤 근거가 추가돼요? 얘가 뭐 지금 뭐 0.5나 1까지 가려면 멀었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0.5나 지금 얘가 0이죠, 0. 얘가 일단은 되돌림을 주려면 우리가 이 캔들에서 사실 굉장히 당황할 거거든요. 이런 캔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려울 건데 홀딩할 수 있는 근거를 뭘로 갖는다? 추세선, 목표가 박스, 그리고 이격도로도 볼 수 있더라. 얘가 아직 굉장히 어떤 과열권도 아니네. 그럼 되돌림을 주기가 어렵겠구나. 라고도 생각하면서 이제 홀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M 패턴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실 그 보통 얘네들이 M 패턴보다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 더블탑보다는 이제 헤드앤숄더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얘는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잘 가는 애라서. 여기가 하나 나왔네요. 보면 요렇게 요건데 더블탑인데 얘가 어디에요? 1이죠, 1.
얘가 1구간에 와 있죠. 이제부터 매도 관점. 이제부터 매도 관점 갖는 거죠. 이때가 이제 전날 11시예요. 여기서 매도해서 다 흘러내린 거 아니야? 근데 얘 몇 시예요? 이틀 지난 아시아장에서 고점 체크를 하네. 그럼 나는 얘가 M 패턴이 완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돌파 나왔나? 근데 점심시간에 내리고 그다음 1시에 또 내리고 이걸 보면서 얘가 M 패턴으로 그냥 흘러내려 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요때 또 이격도도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 보는 겁니다. 근데 요때는 알 수가 없죠. 요거 하나 정도 뒤로 가야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지네. 그러면 김직선한테 배운 그 다이버전스네. 고점 올리면서 이격지표 내려가니까 그러면 그냥 매도 때려야지. 어디까지 먹어? 어디까지 먹을까? 어디까지 먹을까요? 이 몸통이로 할게요. WB가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저라면 여기까지 먹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뭐 적은 포지션, 내 증거금 대비 적은 포지션을 오랫동안 홀딩한다 이러면 저 여기까지 먹을 것 같아요. 왜? 일단 저 여기서 한번 실현하고요. 여기서도 한 번 더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비중 더 담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팔 것 같다. 일단은 판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맞아요. 굉장히 좀 명확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카페에다가 많이 내시면 저도 거의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거지만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이 알았어요, 이 방법을. 근데 그거를 계속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결과가 완전히 다 나온 다음에야 알게 돼요. 그게 좀 이제 함정이죠. 그래서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예시를 드는 거는 이제 근거를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중요하다. 목표가를 알아도 홀딩할 수 없는 쫄보 마인드는 왜 그러냐면 근거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그래요. 답은 명확합니다. 골을 많이 안 차봤기 때문에 그 골대 앞에서 슛을 못 쏘는 거예요. 매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첫째 줄에서 왜 매도 진입 안 합니까? 지금은 제가 그 더블탑과 다이버전스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기서도 뭐 짧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안 해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저기서. 저는 저기서 역매매 안 합니다. 역추세 매매를 안 합니다. 굳이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골대 앞에서 골키퍼가 열려있는데도 골을 못 차는 건 쫄보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쫄보라서 꼭 홀딩 못하는 게 아니고요. 볼을 많이 안 참아서 홀딩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골키퍼가 열려있는, 비어있는데 골대에 골키퍼가 없는데 골을 못 차.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골대 앞에서도 우주선 슛을 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선수라기보다 일반 아마추어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슛을 많이 안 참아서 그래요. 정답은 매매 많이 해보시면 돼요. 배운 걸 근거로.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내가 만약에 증거금이 1000불이면은 1000불이거나 10,000불이면은 1000불 정도면 내가 손실이 아니라 제가 뭐 수강생들한테도 했던 얘기인데 매매 수수료로 그 1000불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손실이 아니라 매매 수수료로 내 증거금을 다 없애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래 엄청 잘하게 돼 있어요. 아주 정확한 훈련입니다, 이게. 1000불을 놓고 내가 만약에 10,000불이 있어. 그럼 1000불 정도는 그냥 매매 수수료로만 없애버릴래 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면요,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익절 잘하고 손절 잘하게 돼요. 근데 그 정도를 안 한 상태에서 익절 잘하고 손절 잘하는 건 불가능해요. 네. 진짜 여기 지금 510분 정도 계시는데 저들 중에서 10%는 돈을 잘 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분들의 차이는 뭐냐? 어떤 원래 지식이 뛰어났냐, 원래 뭐 촉이 좋냐, 이거 아니고요. 매매를 많이 했다. 네. 이렇게 확인했고요. 장단기 분봉의 추세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오늘의 모든 예시를 제가 1시간 봉으로만 예시를 했거든요.
오늘의 모든 예시를 제가 1시간봉으로만 예시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 그려놓은 데들을 좀 볼게요. 1시간봉에서 다른 시간봉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저기가 그려져 있냐? 이 추세선이 이거 그거구나. 지금 플레이 중이네요. 2시간봉으로 가볼게요. 더 명확해져요 사실. 2시간봉 1시간봉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2시간봉이 돌파 나왔구나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왜? 시가 출발을 여기서 하잖아요. 시가 출발을 여기서 하니까 돌파 나왔구나 명확히 볼 수 있죠. 그리고 4시간봉 가볼게요. 4시간봉은 2시간봉 보고 시가 출발해서 못 잡아도 얘부턴 잡을 수 있겠죠. 얘도 시가가 여기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시간봉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추세선을 한번 그려놓은 다음에 여러 시간대로 계속 돌려서 보세요. 1분까지 한번 가볼까요? 명확한, 이거는 사실 그게 4시간봉 이거 다 포함해서 완성됐다고 나와서 이제 이런 거지. 이 추세선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가 돌파 나왔네. 그러면 다음날은 얘만 보고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얘만 매수만 잡아볼 수 있겠죠? 뭐 요럴 때 매수만 잡아서 뭐 끝까지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요럴 때 잡아서 먹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먹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1832 시가보다 조금 위에 잡고 추세선까지 먹었다 하더라도 13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시간대를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여러 시간대를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린 추세선은 다른 분봉 그리고 일봉에서도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전 예시 방금 봤고요. 추세선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추세선 그리려면 캔들이 최소 추세선에 2번 정도 다 줘야겠죠. 그러니까 고점이나 저점 형성을 2번 정도 해줘야 추세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추세선이 3번째, 4번째 캔들이 닿으면 이게 깨질 수도 있겠구나. 제가 지난번에 이평선 설명할 때랑 같은 내용이죠. 깨질 수도 있겠다.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랑 얘를 두고 그렸죠. 얘랑 두고 그렸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얘는 2번째 때 깨졌네요. 그리고 요 선은 그러니까 이런 추세선에서 굉장히 그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확실한 돌파가 아니면 안 하겠다. 지금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 야, 이거 추세선에서 저항 받네. 저항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간.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자, 얘를. 이렇게 하면 좀 뒤로. 뒤로 못 가나? 이 상황에서 보통 매도를 생각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건 되게 실전적인 얘기입니다. 야, 끝났네. 야, 추세선 저항받고 매도다. 하고 여기까지 와요. 근데 여기서 이 시간대에 새벽, 지금 이게 22시죠? 22시. 저때 어떻게 해야 되냐? 22시죠? 22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미장 시작 전이니까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죠. 돌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 정리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 그렇죠. 내가 저기서 저항 받네 매도를 잡았다 하더라도 포지션 정리를 해야 돼. 22시 30분 전에는. 지금은 23시겠죠? 저 때는 서머 타임이니까. 그리고 WB를 켜보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왜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이유 뭐예요? 이봉에서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쵸. 이평이 있죠. 이평은 지지로서 작동을 하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원비도 있고 이평도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장 때 얘가 상방 가주네. 이렇게 이봉을 확인했겠죠? 23시에 확인했겠죠, 이봉에서? 뚫었다. 어디서 잡아요? 뭐 2평이나 WB에서 잡습니다.
이평이나 WB. 얘는 또 심지어 추세선이랑 겹치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요 정도의 이제 박스를 쳐두고 이제 매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세선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 이렇게 이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오면은 추세가 역전될 수 있구나를 생각을 하고 있는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2편까지도 크로스가 나와줬다. 그러면 거의 뭐 빼박 캔트다. 세 번 정도 왔는데, 세 번 정도인데 더블 바텀도 있어. 2편 크로스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빼도 박도 못한다. 근거를 여러 가지를 더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변곡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시 봤고요. 추세기법,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 것들을 좀 이어서 설명해 보면, 이 격도에서 0.5 구간이 오면은 이 추세가 유지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추세가 유지되는지 아닌지를. 이 추세가 유지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얘 0.5 구간에서 저항받네요? 그렇죠. 실제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리고 다시 또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리죠?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봐야 돼요? 이걸 돌파할 때부터 봐야 돼요. 돌파. 근데 지금 제가 선 그은 데선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이 봉에서 돌파가 나온 거죠? 이 다음 봉. 이 봉에서 돌파가 나온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7시네요, 심지어. 돌파를 해버렸네, 이 봉에서? 그러면 요때 그냥 잡아버릴 수가 있다. 어디까지? 사실 어디까지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먹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먹고 나와야 됩니다. 이 추세선은 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작하자마자, 다이버전스 나왔네? 그리고 그 0.5 구간 돌파했네?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추세가 지속되나 보다 하고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해된다는 네의 개수가 좀 줄어들었네요. 네,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심지어 이 캔들에는 밑꼬리가 없죠. 더 어떤 캔들적으로도, 캔들의 관점에서도 신뢰를, 근거 플러스 1을 해주는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평의 각도가 얘가 이렇게 돼버리죠. 올라가고 있죠. 이 기준을 근거로 보면, 그러면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얘가 이 캔들에서 얘가 끌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평을.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렇게. 그래서 이평의 각도를 이게 눕다가 그 기울기가 가팔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아침에 그거를 100만원 배팅이 어려울까요, 사실?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가를 손절가로 잡은 다음에 따라 잡았을 때 저게 과연 어려울까? 얘 같은 것도 지금 얘가 추세선이 여기서 생기는 와중에 제가 그 첫 강의 때 말씀드렸던 이평의 기울기가 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평의 기울기가 잘 안 보일 때는 요 기울기랑 또 이 기울기, 여기서부터 이제 눈치채는 거죠. 기울기가 바뀌었구나. 기울기가 바뀌네. 그럼 이제 매도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추세선 부근까지 오는 거 기다려도 되고, 요 구간에 이렇게 쳐놓고 여기까지 오면 잡을래라고 해놓고 매도를 나는 여기까지 추가로 진입할 거야 라고 생각해놓고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캔들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